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1부에 이어서 2부 천안의 투자자의 흐름 그리고 천안에 대한 지역 분석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별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지금 천안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한 건 아닌데 주요 아파트들의 어떤 거래 현황을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는 부분도 있겠고 다소 틀린 부분도 있는데 주요 흐름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천안의 공급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어떤 흐름인지 일단 그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걸 보시면 투자자들이 왜 움직였느냐를 알 수 있겠죠. 2020년도에도 공급이 좀 과잉이죠. 그러나 2021년, 2022년 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자, 여기도 역시 2016년, 17년, 18년 공급 과잉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제 19년 들어오면서 앞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해서 시세가 반등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천안의 그 앞으로의 택지지구는 얼마나 많이 남았나,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택지지구는 얼마나 많이 남았나, 자, 그걸 일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천안과 아산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두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이다. 그러니까 아산 신도시도 천안의 공급 물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아산 신도시도 아직도 많은 물량이 남았죠. 택지지구가 아직도 많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도 남아 있고 아직 지을 땅이 많다는 거죠. 자, 지을 땅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산 2기 신도시인가요? 또 이쪽에도 또 부지가 있을 것이고, 자, 부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여기가 무슨 택지지구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지, 자, 이쪽에도 이렇게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이 갈매리 쪽인가요? 이게? 자, 이쪽에도 택지지구를 지정해서 자, 추진을 하고 있다. 자, 지도에 나오니까. 자, 이게 이제 신방지구는 뭐 다 들어섰고, 이제. 자, 그리고 여기가, 용복지구인가요? 용복지구는 조그맣고. 자, 그리고 이 청수지구 앞에도 쪽도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 시행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아파트를 지을 부지이다. 자, 보시고. 자, 그리고, 자, 이쪽도. 부대동이라고 그러죠. 부대동. 자, 이쪽도 아파트 부지 택지지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천안은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할 걸 대비해서 많은 택지지구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업성지구죠. 업성지구 여기 지금 성성지구 짓고 업성지구. 자, 여기에도 또 아파트 단지가 2만의 인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큰 규모로 앞으로 질 부지는 많이 있다. 그러나 공급은 2022년도까지 모자른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파트를 질 부지는 많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서울과는 틀리죠. 큰 도시와는 틀리죠.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지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안에서 도심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니까 공급이 모자라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 공급이 모자른다,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많은 지금까지 본 그 택지구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은 계속 쏟아질 수가 있다. 자, 그런 점이 있던 천안의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 자, 그렇다고 천안이 인구가 계속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는 도시도 아니고 1년에 잘해 한 10,000가구 정도, 한 10,000명 정도 그렇게 증가하는 도시인데, 자,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인구의 어떤 정체가 되고 감소하는 시대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택지지구는 많다. 자, 그런 점이 이제 천안의 아킬레스건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산과 천안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산과 천안을. 자, 이 철도를 경계로 이쪽은 아산이고 이쪽은 천안이다. 자, 그리고 과연 천안 사람들이 아산으로 이사 갈 것인가? 아산 사람들은 천안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천안 사람들은 아산으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자, 그런 점도 또 어떤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 자, 왜 그러냐면 천안시, 아산시는 어떤 개념이 틀리죠.
학군이 틀리다는 거죠. 학군이. 자, 그런 점에서 천안 사람들이 아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잘 선호하지 않는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과연 이쪽에 있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쪽 탕정 이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자,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면이 하나의 관건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전 시간에도 그렇고 블로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천안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어떤 갭 투자하기도 그렇고 분양권 투자하기도 그렇고 쉽지 않은 시장이다. 신불당에서 뭐 예를 들어 그 GLCT, 뭐 호반, 이 서밋플레이스 이런 아파트들이 큰 시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한 3억 이상의 뭐 그 어떤 시세 차익을 줬는데 이런 경우가 천안에는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뭐 아무리 구불당에 아이파크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이게 자 보시죠. 2014년도에 많이 올랐네요. 자, 이 전께 있어야 되는데, 자, 2014년도에 3억 5천이었는데 계속 조정받다가 최근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천안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대장 아파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장은 계속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격이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격이. 자, 이런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뭐 다른 아파트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천안시장의 그 예전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일하이비를 보시죠. 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아파트도 보시면 가격이 계속 정체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돼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진이죠. 이렇게 계속 천안시장은 계속 정체였다. 이 불당동이 어떤 천안의 강남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세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16년, 15년, 16년, 17년 이 공급광이었다는 거죠. 공급광이면서 시세를 조정을 받았다. 자, 다른 아파트 한번 보시죠. 두정동의 한성필구죠. 이 아파트도 두정동에서 인기가 있었던 아파트인데, 자, 이 아파트도 보시죠. 자, 이 아파트도 보시면 이건 뭐 계속 빠지죠. 자, 107짜리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계속 빠졌던 거죠. 계속. 자, 천안시장은 바로 이렇게 시세가 계속 빠지던 시장이었다. 그래서 구축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구축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시장이다. 자, 그것은 이제 제가 그 도시의 성격상으로 보면 이 도시는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도시는 특히 심한 게 뭐냐면 두 개의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지역의 원도심에 살던 원주민들이 여기 이제 단독주택이 많았으니까 이 복명동, 그 다음에 뭐 쌍용동 이런 쪽으로 아파트로 다 이사 왔겠죠. 아파트의 옛날 구축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자, 이런 원주민들, 천안 토박이들이죠. 토박이들이 있을 것이고, 천안으로 이주해 온 어떤 그 젊은 층이 있겠죠. 뭐 그분들이 바로 이제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어,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아니면 어떤 중소기업, 천안에도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자, 그런 기업에 다니시던 분들이 많겠죠. 자,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이 불당동, 이 새로운 택지지구, 신불당, 그 다음에 백석지구, 두정동, 자, 그런 쪽으로 들어오신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천안의 집값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사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이사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원주민들, 복명동의 원주민들, 이런 분들 잘 이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 구축들. 예를 들어, 일성 아파트 한번 보시죠. 이런 아파트 뭐 그대로지 않습니까? 뭐 계속 빠지고 있죠. 자, 천안의 구축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를 안 하고, 아파트가 낡아가면서 시세는 계속 하락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들, 대장 아파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마찬가지. 자, 이 아파트들도 계속 빠졌던 거죠. 이렇게 한번 시세가 올라가고 계속 빠졌다는 거죠. 그 2009년에서 한 12년 사이에 그 천안의 어떤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한번 올라가고 계속 빠졌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어떤 천안의 특징이었는데, 바로 이제 50만에서 68만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그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그 일자리가 생기고, 그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택지지구가 생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신불당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자, 일단 대체로 천안은 이런 흐름이다. 구축이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구축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거죠. 대전과 같이 어떤 그 상승과 하락의 파동이 아니라
꾸준히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꾸준히 하락. 2012년 이후에 2013년 정도인가요, 이게? 2014년도부터 꾸준히 하락했다는 겁니다. 14년부터 19년, 뭐 18, 19년까지 계속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한 5년간에. 자, 그 시기를 거쳐서 지금 이제 상승 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던 시장에 그러던 시장에 올해 중반부터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지역은 투자자가 먼저 들어와서 시장을 뭐라 할까요? 시장을 흔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시장에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자,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시작은 선후 어디가 먼저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이제 두정동 뽀레나인가요? 자, 이 아파트에 분양을 하면서 이제 미분양이 났나요? 줍줍이라고 하나요? 줍줍 물량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그게 블로그에 띄우고, 그리고 부동산 강사들이 가서 사고, 뭐 투자자들 뒤따라 들어가고 샀죠. 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여기 두정동, 여기 효성 패밀 헬링턴 플레이스, 뭐 이것도 거의 뭐 마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무피였는데 최근에 피가 좀 올라갔죠. 이제 84 기준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좀 무피였던 것들이 거의 다 팔려 나갔고, 프리미엄이 다소 붙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자, 이걸 먼저 보시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런 모든 투자자의 움직임이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불당동 GL 더 샵이죠. 이런 대장주 아파트들. 자, 이 아파트들 보시면, 이 아파트 보시면 요즘 매물이 한 7억 5천까지 나오는데 뭐 7억 4천5백이 거래가 됐네요. 로얄동 7억 4천 정도 거래가 됐는데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뭐 7억을 찍는 거는. 근데 호가는 7억 5천에 나온다. 자, 이게 얼마였습니까? 초에 연초만 해도 한 6억이 안 됐죠. 5억 한 9천, 5억 7천, 5억 7천 정도에 거래된 게 7억 5천까지 끌어올리면서 어떤 대장 아파트들이 치고 나가면서 분양권 시장에 어떤 줍줍으로 투자자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탕정 GSCT, 요게 이제 청약 열기가 뜨거웠죠. 자, 보시면 한 40몇 대 1, 100대 1까지 갔었죠. 예, C2인가요? 요거 100대 1, 뭐 100대 1이 넘었던 거로 기억나요. 그러면서 또 요건 아직 전매 제한이 안 풀렸는데 뭐 최근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예상하는 금액이 뭐 1억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분양가 3억 5천에 전매 풀리면 한 1억 정도, 그러면 4억 5천, 7천, 이제 그 정도 가격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뜨거워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뜨거워졌냐면 신불당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뭐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갭2로 들어간 거죠. 이 구불당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구불당이 대장 아파트 아이파크로 들어간 거죠. 자, 보시면 거래가 11월 달에 어마어마했죠. 자, 3억 8천, 3억 5천, 6천, 7천, 한 3억 5천에서 8천 정도의 거래가 됐죠. 자,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됐죠. 그러던 것이 요즘 한 4억, 뭐 3억 8천에도 나오네요. 자, 요거 거래를 소화하고 있는 거죠. 오래됐죠. 2004년도니까 거의 15년 차 아파트인데도 15년 차 아파트는 뭐 준신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약간 구축에 가까운 아파트인데도 이제 갭2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갭2로. 전세가가 2억 8천. 자, 거의 뭐 3억. 한 8천에서 1억 갭으로 들어가는데, 자, 어쨌든 뭐 갭2인지 투자자인지 아니면 실수요자인지 어쨌든 이 아파트로 지금 많이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도 동일 하이빌도 마찬가지로 한 3억 5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여기 한번 보시죠. 한성 필하우스. 요건 작은 평수인데, 자, 이런 아파트도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이 GL 신불당이 이제 뜨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급에 어떤 택지지구. 자,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간 게 백석동이었죠. 그러니까 주로 보시면, 천안은 바로 이렇게 여기 앞에 삼성, 여기 공단이 있죠. 삼성 SDI 있고, 자, 이렇게 앞으로 주거지가 이렇게 일단 최근에 만든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주거지로 이렇게 고급지 벨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백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정동에 상권이 좋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벨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석동으로 갔다는 거죠. 자, 백석동도 보시면 3차가 제일 빨리 졌던 아파트죠. 자, 보시면 역시 거래가 많이 됐겠죠. 자, 거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자,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84가 4억 5천까지 올라갔죠. 4억 5천, 한 3억, 한 6천, 거의 1억이 떴네요. 일단 1억이 떴는데, 뭐, 실제 호가는 그렇지만, 실제 매매는 그렇지 않겠죠. 자, 한 4억 8천까지도 나오네요. 자, 이쪽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서, 자, 근데 이 백석동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긴 이렇게 도시개발 방식으로 된 겁니다. 도시개발 방식으로 되다 보면, 기존 인프라 시설이 조금 약합니다. 뭐 초등학교라든지, 자, 여기서 보시면 백석 아이파크에서 환서초등학교 가려면 멀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좀 약하다. 그리고 상권도 약하다. 왜냐면 도시개발 방식으로 짓다 보니까 중간에 상가들을 져야 되는데, 어떤 복합상가, 근린생활 복합상가 8층짜리 있지 않습니까? 주로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그런 상가가 이렇게 컴팩트하게 몰려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점이 바로 조금 취약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대로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죠. 3차 아이파크에서도 이쪽을 이용하기도 조금 그렇고, 이쪽에는 뭐 그렇게 이쪽에도 상가가 있긴 한데 다소 불편하다. 그런 점에서 이 도시개발 방식으로 된 데는, 자, 그런 점이 좀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뛰어들어갔던 데가 바로 이제 성성지구죠. 여기가 아마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요즘 최근에 뭐 5억이 넘죠. 거의 84가 기준이 5억이 넘는데, 이게 한 1억 5천 이상 올라갔자 보시면, 자, 3억 5천, 뭐 3억, 글쎄요, 뭐 한 3억 4,500까지 찍었으니까 거의 뭐 1억 5천에서 2억이 3개월 만에 올라갔다. 너무 급등했다. 자, 이제 여기가 왜 올라갔냐면, 신불당이 이제 2년차, 그 다음에 2년차네요. 2년차. 자, 보시면 여기도, 요런 단지가, 요거 한 3년차, 이것도 2년차, 뭐 2년차, 3년차.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아파트가 연차가 되면은 성성지구 또는 여기 업성지구, 이 지역이 또 이쪽이 또 고급지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주는 둘째치고 너무 도시개발 속도가 느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뭐 국제 비즈니스 파크인가요? 뭐 그 컨벤션 센터, 뭐 또는 호텔, 요 업성 저수지 호수 주변을 개발하고, 여기에다가 뭐 이제 수변 상가 만들고, 뭐 상권을 활성화하고, 여기 또 아파트를 짓고, 뭐 어떤 고급 주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봐야죠. 직주 접근성 좋고, 상권 좋고, 주정동 상권 좋고, 이제 그런 계획으로 하는데, 자, 이거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말을 이제 고지고대로 믿지는 마시고, 과연 여기가 그런 입지인가, 또는 그렇게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건가, 이게 전면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뭐 LH나 뭐 천안 뭐 도시개발공사가 있나요? 하여튼 뭐 천안시에서 수용을 하거나, 자, 뭐 그렇게 해서 속도가 빨리 갈 수 있는 건가. 자, 뭐 일단 그렇게 여기에 뭐 호텔이 들어오거나 뭐 국제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업성이 있는 건가. 자,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입지도 그 신불당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인가, 아니면 신불당의 입지는 안 되더라도 넘버 2는 될 수 있는 입지인가. 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뭐 부성역인가요? 뭐 부성역이 뭐 들어올 뭐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건데, 참 뭐 그건 어려운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철도가 있으니까 역을 만들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역은 들어서겠죠. 이 앞에도 또 택지지구니까. 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과연 개발 속도가 빠른 것인가? 자, 그런 점을 보시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지역은 3개월 동안에 1억 5천 이상이 올랐다. 자, 그런 점을 생각해줘.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봐서는 여기에 지금 상권도 없고, 가서 보시면 상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지어진 상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트 외에는. 자, 생활하기 불편하다. 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분양권 시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천안의 대장 신불당이 움직였지만 이제 뭐 이 고급지니까 이 아파트 여기 지역은 가서 보시면 이 신불당이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상권,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권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생활하기에 아주 뭐랄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상권이 활발합니다. 오직하면 아마 두정동 상권이 죽고 이쪽 상권이 뜨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권이 좋다. 그리고 불당동에 또 학원가도 있고, 여기 또 시청이 있고, 여기 또 먹자골목도 상권이 있고, 상권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런 고급지가 먼저 떴고, 자,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기존의 분양권이 유동성 장이었으니까 최근의 장이 투자자들이 두정동, 뽀레, 자,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탕정이 또 핫했고, 분양이 핫했고, CLCT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갔냐?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불당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천안의 이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저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가격으로 보면 저가인데 그게 뭐 저평가됐다는 얘기하고는 안 틀리고요. 뭐 주정동에 이런 아파트, 한성 필하우스 이런 거 보시면 뭐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84가 한 2억 3천 정도 하네요. 2억 3천 정도. 자, 뭐 갭으로 봐도 전세가 1억 9천, 1억 9천 정도 하나요? 자, 전세가 1억 8천 정도. 매매가가 2억 3천 정도, 5천 갭 정도. 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구불당으로. 자,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저가 아파트들, 그래도 뭐 한 15년 내외에 두정동에 있는 아파트, 뭐 15년 내외의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과연 움직여 줄 것인가. 대전처럼. 대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대전은 갭 투자들이 뭐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도안 신도시, 그 다음에 서구, 그래도 핵심 지역의 대전의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라고 해야죠. 그런 아파트를 사면서 그게 이제 낙수 효과로 밑으로 이동을 하면서 갭 투자들이 또 그 아파트도 사고 또 이 저가에 있는 아파트들을 사면서 전체 시장이 막 움직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 실수요자들이 결국은 다른 아파트를 찾아야 되니까 상위 아파트로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크로바가 폭등을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도안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폭등을 하고 그렇게 상급지로 계속 이동을 하니까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상위권 아파트와 하위권 아파트들이 모두 어떤 시간차가 있었지만 거래가 되면서 전체 시장이 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움직임이 바로 이 천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자, 이제 그런 점이 의문이 가는 거죠. 그런 점이 의문이 가는데, 자, 일단은, 자, 문제는, 자, 어디서 거래가 많이 터졌냐 이겁니다. 분양권에서 터진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왜냐면 분양권은 그걸 팔고 뭐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문제는 구축에서 터져줘야 그게 상향 이동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럴지는 저도 이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자, 예를 들어서 불당 아이파크 이 아파트가 이제 한 뭐 3억 8천에 파신 분들이 거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 파신 분들이 신불당으로 이사 가려고 하시겠죠. 돈을 보태가지고 이사 가시든지 아니면 뭐 청약을 기다리시든지 자, 그런 움직임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거 파신 분들이 조금 더 신축으로 가자. 그러면 백석동으로 갈 수도 있고 성성동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당 아이파크를 파신 분들이 성성동 가서 5억에 산다는 거죠. 여기가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석동에서 파신 분들이 좀 더 좋은 지구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안은 중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한성 필하우스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은 매매가 많지 않다는 거죠. 거래가. 자, 이런 아파트들이 다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움직이는 시장은 바로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죠. 이런 구불당에 있는 아파트들, 구불당이 움직이고 백석동이 움직이고 성성동이 움직이고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두정동의 구축 아파트로 이동하기에는 좀 흐름이 연결이 안 된다. 자,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원주민들은, 여기 사시는 토박이 원주민들은 잘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이 원주민들이 살던 옛날의 구축, 뭐 20년, 뭐 심지어 한 30년 된 아파트와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성경 아파트 보십시오. 성경 아파트 보시면 84가 이게 얼마입니까? 84를 보시죠. 84가 1억 3천이네요. 자, 이렇게 1억 3천인 아파트를 팔고, 여기 두정동만 봐도 84가 거의 뭐 3억 가까이 됩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 새 아파트 1억 800에 구축이 팔고 3억으로 이사 간다. 자, 그렇게 잘 이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새 아파트니까 2억을 주고 살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갭이 크고,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에 대한 지금까지 경험치가 없다는 거죠. 천안 가격 아파트 거래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이 이 전체 천안 시장을 움직이는 데는 뭐랄까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 그래서 천안 시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이 어렵다. 대전처럼 전체 시장이 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 대전시만 놓고 봐도 150만입니다. 150만. 자, 그런 150만의 시장이 움직여줬는데, 천안은 68만의 도시이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 공급할 택지도 많다. 자, 그런 점에서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구축을 사도 움직일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2009년도에서 12년까지 움직였던 것은, 2009년도에서 12년까지 구축이 움직였던 건 그때는 갭이 적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00, 1000, 뭐 많아야 2000, 뭐 그 정도 갭으로 샀으니까 갭 투자들이 엄청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갭이 있지는 않죠. 그런 갭이, 예를 들어서 보시죠. 이번 2억 시가가 2억 4천, 그래도 2억, 뭐 그래도 4천. 갭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거래는 좀 되네요. 그죠? 이런 건 이제 그래도 그나마 2003년도 산이니까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아파트들은 자, 들어오고 있는데, 갭이 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전같이 그런 갭 투자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런 갭 투자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이다. 천안은 뒤이어서 실수요가 쫓아가고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은 장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바로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바로 이제 천안에 지금 투자자들이 접근할 때 신축 또는 신축급, 백석동 같은 이제 아파트죠. 그리고 고급지, 천안의 그 구대장이죠. 불당동,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최근의 택지, 여기까지는 최근의 택지죠. 불당동까지 택지. 불당동과 두정동은 거의 같이 생겼는데, 두정동보다는 이제 불당동을 선호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 분들이 만약에 이 불당동, 구불당을 파신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 어디로 가느냐? 이분들이 과연 백석동으로 갈 것이냐? 성성동으로 갈 것이냐? 백석동보다는 성성동으로 갔겠죠. 분위기상으로는 뭐 성성동이 그 다음에 핫한 데니까. 그리고 그런 5억의 가격대를 받쳐준 것도 그분들이 아닌 건가, 실수요자들이 아닌 건가, 뭐 이제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뭐 그분들이 신불당으로도 갈 수도 있다. 뭐 가격 차이가 나도 워낙 여기는 고급지니까. 자, 그렇게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그 매수세가 이 두정동 또는 뭐 복명동 이런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확산이 안 되고 있다. 확산이 되기에는 어떤 그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그런 갭이 작지가 않으니까, 2009년 장에 비해서 특징이, 자, 2009년 장과 최근의 장의 특징은 바로 2009년에는 그런 저가 아파트들, 갭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신축 또는 대장의 개념, 그리고 분양권의 개념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장을 움직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어떤 시세 차익이 나야 되는데, 시세 차익이 올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지금 나고 있지 않는가. 성성지구 같은데 1억 5천이 올랐고, 뭐 백석동도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여기는 많이 올랐고, 자,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불당동 아이파크도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아파트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랐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크게 시세를 뽑을 것인가, 아니면
또 꼬꾸라질 것인가, 이제 그건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연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천안은 앞으로 좋은 택지지구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곳에 새 아파트를 지면 구축은 죽는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이 조금 천안의 리스크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커다란 시세 차익이 없으면 굳이 천안 시장을 쳐다볼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실수요가 확실히 받쳐주는 서울 수도권, 뭐 닫힌 책이라고 그러죠. 서울 수도권 그런 시장에 들어가서 뭐 해도 충분한데 굳이 천안 시장에 갭투로 들어가서 뭐 그렇게 리스크 있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굳이 하면 뭐 신축급인데 뭐 신축급 신불당 뭐 이거 지금 들어가서 뭐 크게 시세 차익은 어렵다고 봐야죠. 이런 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아니라 이제 실수요자가 사는 가격대가 되었고, 뭐 성성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투자자보다는 이제 실수요가 사는 시장이고, 이제 그 어떤 전체 시장의 어떤 그 거래 흐름에 따라 이 아파트들 뭐 이런 아파트들 팔고 실수요자들이 다음 시장에 어디를 가느냐, 뭐 그 들어가서 길목을 지키는 정도, 뭐 그 정도 외에는 크게 시세 차익이 없는데 그 길목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취사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아파트만 해도 두정동의 효성, 뭐 이 아파트만 해도 벌써 성성동과는 매매가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뭐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대로 쫓아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뭐 역세권이라고 해도 주변에 뭐 초등학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쪽 상권도 앞에 뭐 모텔들이 많고, 자, 뭐 그런 점에서 별로 뭐 환경도 뛰어난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런 점이 또 이제 크게 시세 차익을 내기에는 어떤 상급지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런 점이 좀 크게 시세 차익을 낼 것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충 천안시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연 이 탕정 이쪽 아산 신도시 쪽인데, 그러면 구불당이나 신불당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올 것이냐. 자, 그것도 이제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 의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3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피가 1억이다. 그럼 4억 5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만만치 않아지는 거죠. 뭐 여기와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입지의 차이도 있고 지역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는 천안, 여기는 아산. 과연 천안에 살던 사람이 그 밑에 도시 아산으로 이사를 오겠냐. 자,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녀라. 그러면 애들이 따라오진 않죠.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종합을 하셔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